코로나19 재택 치료자가 급증하면서 제때 조치나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새학기를 앞둔 학교 현장에서도 방역 인력 부족으로 자체 접촉자 분류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카이스트가 의사 겸 과학자를 양성하겠다며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속병원 건립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역 대학 병원과도 관련 협의에 나섰는데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친구인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경찰관의 사진 등 단속 정보를 넘겨주고 성매매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된 가운데 세종시가 이번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관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재택 치료를 받는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6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7,4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방역당국의 관리 역량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아파도 제때 조치를 받지 못하는 재택 치료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현장도 진단 검사 체계가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집중 취재 먼저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세종시에서 일가족 4명 모두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 치료에 들어간 윤모 씨. 7살 딸이 40도의 고열에 시달려 보건소 등에 도움을 청하려 연락했지만 아예 통화조차 힘들었습니다. 보건소에 연락하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보건소 통화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저 하루에 200통도 해본 적 있어요. 간신히 통화가 됐지만 요청한 해열제를 하루가 넘도록 받지 못해 지인에게 다시 부탁해야 했습니다. 몸 상태를 입력하는 재택 치료 앱은 이틀 넘게 접속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만에 전화 오셔서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확인해보고 답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답도 없으시고. 최근 자녀 3명이 확진된 김모 씨도 아이들이 고열에 시달렸지만 해열제가 포함된 키트는 사흘 만에야 겨우 받았습니다. 어디에다가 문의해야 되고 어디에다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도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진단검사에 참여하는 일선 병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보건소의 밀접 접촉자 통보 문자 메시지로 PCR 우선 대상자를 가리는데 역학조사가 늦어져 제때 통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으로 누가 봐도 명확한 밀접 접촉자라면 PCR 우선순위 대상자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초에는 재택 치료자가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이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혼란은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학기부터는 일단 정상 등교를 기본 원칙으로 두고 학교마다 등교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촉자를 분류하고 검사하고 그리고 역학조사를 하는 것까지 학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어서 최선중 기자가 이 내용 보도합니다. 다음 달부터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가 접촉자를 자체적으로 분류해 검사를 지원해야 합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은 유증상자와 기저질환자의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하고 무증상자는 신속 항원검사를 한 뒤 음성이 나올 경우 등교하면서 일주일 안에 3차례 검사를 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입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보건교사 1명이 방역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학조사까지 학교 현장에서 전문가가 제대로 없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솔직히 저도 학부모 입장인데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정부는 전국 학교에 7만 명의 방역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학교별로 방역 인력을 채용해본 보건교사들은 부수적인 행정 업무가 더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또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단기간 일한 뒤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채용부터 공고 그리고 수당, 관리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나 이런 게 들어가고. 이제 새 학기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교사의 행정 업무를 대폭 줄이고 방역 인력을 학교별이 아닌 교육청 단위에서 일괄 채용하고 관리하는 대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943명, 세종 244명, 충남이 1,402명입니다. 대전은 중구의 한 병원에서 2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54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유성구의 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충남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논산의 한 보육시설에서 직원과 원생 2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천안과 아산에서 각각 447명과 280명이 추가되며 해당 지역에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여야가 각각 발의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다 또 여러 현안이 산적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법안을 발의한 지 5년 만에야 우여곡절 끝에 현실화됐습니다. 이에 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상황을 보면 일단은 순조로운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말 여야가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한 상태입니다. 세종시는 장기 표류했던 세종의사당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임시국회에서 이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300분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제가 서신을 보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 가능성을 속단하긴 아직 이릅니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심사할 국토교통위원회는 아직 전체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국토위에서는 광주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안전특별법 처리가 최우선 현안으로 떠올랐고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심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점도 세종집무실 법안 처리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정치적 변수를 병수와는 무관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대선 이후 정치구도의 변화 등 변수가 늘면서 세종집무실 설치법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친구인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넘겨주고 성매매까지 한 경찰관이 법원에서 징역 1년 1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성룡희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상가입니다. 2016년 1월과 4월 강력팀 형사던 30대 김모 경사는 상가 내 성매매업소를 찾았습니다. 단속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본인의 성매매가 목적이었습니다. 친구 A씨가 운영하던 업소였습니다. 김 씨는 친구 A씨가 경찰 단속이 심해져 운영이 어렵다며 단속 정보를 요구하자 대전경찰청과 일선경찰서 단속경찰관들의 사진까지 넘겨줬습니다.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A씨와 함께 세탁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공장 직원의 수배 내역을 임의로 조회해 A씨에게 알려주거나 마약을 투약한 지인에게는 증거인멸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사이가 틀어진 A씨의 고발로 탄로났고 김 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부정처사 후 수뢰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로 고법으로 되돌려보내졌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인 대전고법 형사 1부는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알린 혐의만 증명이 안 됐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기본적인 본분을 망각하고 소임을 저버린 전형적인 비리경찰관의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오는 11일까지 상소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카이스트가 의학 전문 대학원과 부속 병원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약이나 신종 치료기기 개발에 뛰어들 의사 겸 과학자들을 양성하겠다는 건데
카이스트 부속 병원의 성격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이스트에서 바이오 연구를 전담하는 의과학대학원. 학생들의 절반은 의사, 또 절반은 이공계 학부 졸업자들입니다. 카이스트는 의과학대학원과는 별개로 의학 전문 대학원을 만들어 신약, 치료제 개발 시장에 뛰어들 의사 겸 과학자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려면 그런 일을 하는 의사들이, 의사 과학자가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을 길러서 이런 산업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설립 초기 학생들의 실습 수련 과정은 충남대 병원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충남대 병원과 협의 중입니다. 또 장차 난치 질환자 치료를 전담할 부속 병원을 건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 병원을 만들고 이거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과기부 산하 원자력의학원은 이참에 아예 충청권에 암센터를 지어 부속 병원으로 함께 운영하자는 안을 카이스트에 제안했습니다. 중부권의 암치료센터가 약해요. 카이스트 병원도 필요하지만 암 전문 병원이나 암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처럼 의전원 설립부터 병원 건립에까지 찬반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카이스트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며 추진 사항과 구상을 오는 15일쯤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춥습니다. 내일 아침도 기온이 평년 수준을 밑돌겠고요. 한낮에는 8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겠고요. 대전은 공기질 무난하겠지만 세종은 오전에, 충남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해서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데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세종이 영하 7도, 논산 영하 8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세종이 8도, 대전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당진과 아산 영하 7도, 한낮에는 서산과 태안이 6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10도, 낮 최고 기온은 부여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올라서 주말인 토요일에는 대전의 한낮 기온 1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